전두환 씨 출두에 대해 도내 5.18 단체들은 후원무치한 전 씨를 강력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 씨의 사면을 취소하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의 부정과 혼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도내에서만 38건의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립유치원 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이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도교육청도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두환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한 가운데 도내 5.18 단체가 강력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5.18 민중항쟁 전북동지회는 광주 시민과 국민들에게 사죄해야 할 전 씨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후원무치한 언행을 일삼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가 사면의 의미를 저버리고 반성과 절제 없는 삶을 살아왔다며 사면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전주의 한 농협은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조합원의 가입 서류를 허위로 꾸며 등록시킨 이른바 가짜 조합원 의혹은 예산일에 불과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가짜 조합원 문제가 불거진 전주의 한 농협입니다. 올해 초 자체 감사 결과 이 농협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인데도 서류를 꾸며 조합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지난해 임시총회 때 대의원뿐 아니라 식당에 있던 손님의 밥값까지 계산해 선거를 위해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선물 공세 같은 거, 프라이팬, 냄비 이런 거 지급하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그 예산대로 집행해야 하는데. 해당 농협은 문제의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최근 검찰로부터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은 조만간 조합과 조합장에 대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불법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재 선관위는 올해 초 설을 앞두고 조합원 40명에게 2만 원 상당의 버섯 세트를 돌린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고발한 상황. 또 부안 선관위는 조합 돈으로 조합원의 장례식에 근조화를 수차례 제공한 조합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금까지 6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북 경찰 역시 내사와 수사를 포함해 모두 38건, 54명이 연루된 선거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있는데 고발 접수건은 4년 전 조합장 선거보다 적지만 선거 이후에도 신고가 접수되기도 해 선거를 둘러싼 잡음은 조합장 선거 후에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선관위는 돈 선거 등 불법 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선거 후에라도 추적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가 돈 선거 관행을 끊지 못하면서 농어민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의 정신은 사라지고 조합원들로부터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사립유치원들의 회계 부정을 막기 위해 정부가 시스템 도입을 요구한 시한이 바로 이번 주까지입니다. 하지만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도내 사립유치원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데다 도교육청 역시 대응에 소극적이어서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주까지 원화수 200명 이상인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원화 감축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개원까지 거부하며 완강하게 버티던 대형 사립유치원들은 각 지역교육청도 압박에 가세하자 속속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전남, 충남 등 9개 시도는 대형 유치원 모두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평균 83%에 못 미치는 지역은 4군데, 경기도 74%, 인천 72%, 서울 56%를 기록했는데 전북 지역은 7%에 불과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대화하고 있다는 입장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교육부와는 달리 도교육청은 학부모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학부모의 의견이라든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나 많고 앞으로도 이거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의 감원 등 행정 제재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원화수를 줄이겠다는 입장인 반면
도교육청은 줄일 수 있다는 것뿐이지 반드시 줄여야 하는 의무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로 다가온 에듀파인 사용 데드라인에 얼마나 많은 유치원들이 동참할지, 그 과정에서 전북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할지 학부모들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이르면 내년부터 전북에서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 농민 공익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당 지급액을 얼마로 할지,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지 쟁점이 적지 않습니다. 김환광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농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환경 보전과 마을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는 농가에 수당을 주는 방식입니다. 농민단체와 전담팀을 꾸려 논의한 결과 수당 지급 대상과 방법 등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수당은 농가에 현금과 지역화폐를 절반씩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사회를 또 순환하게끔 하는 데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걸 지역화폐를 통해서 그 순환의 고리를 좀 높여나가자 하는 측면을 좀 합의를 보았습니다. 농민수당은 전남 강진과 해남 등지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지만 시도 단위의 추진은 전국 최초입니다. 전라북도는 10월까지 예산 확보와 시군 조례를 거쳐 내년부터 지급할 계획인데 쟁점은 수당 지급액입니다. 농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도지사의 공약인 만큼 한 달 20만 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북도 예산의 약 3.6% 정도, 그래서 의지의 문제지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연간 2,400억 원, 한 달 5만 원 안팎인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과도한데 결국에는 국가 책임을 요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전남과 전북이 시작을 하게 되면 중앙이 받을 수밖에 없는 사각 구조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가 농민수당을 시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공식화하면서 정부 부담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막바지 도입 논의 결과가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중심지 지정의 근거가 될 용역의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 공약 사항임에도 금융위가 과도하게 타 지역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지난달 전북을 찾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추가 금융중심지 지정 근거가 될 연구 용역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빠르면 한 3월쯤이라도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공개된 금융위 업무보고에는 어찌된 일인지 관련 내용이 쏙 빠졌습니다. 질문이 이어지자 처리 시기를 상반기 안으로 미룬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한 상반기 중에는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의 어정쩡한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연구 용역의 납품 기한을 연기해 오해를 사더니 타 지역의 반발이 있을 때마다 몸을 사려 추진 의지마저 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형 국책은행 이전을 놓고 지역 간 경쟁 논란까지 일면서 분위기는 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부산하고 서울하고 우리 전북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화살은 금융중심지 지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금융위원회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정치 논리에 따라서 흔들리거나 이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 금융위의 결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산업단지에 이전한 기업에 투자 유치금을 지급하는데 막상 고용 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산 지역의 경우 투자 협약 당시 고용 계획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익산 제3산업단지에 재작년 입주한 이 제약업체는 당초 고용 인력을 70명으로 예정하고 익산시와 투자 협약했습니다. 현재는 62명으로 거의 90%에 육박했습니다. 연구 인력 확보가 여의치 않은 실정인데 가동률에 맞춰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 연구지 그 충원 인력을
한 10명 정도, 약 10명 정도 배상하고 있고요. 지금 채용 공고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이처럼 사정이 나은 업체와는 달리 산업단지의 전체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익산 제3, 제4 산업단지 내 가동업체 32곳의 고용 인원은 846명. 익산시와 기업 간 투자 협약으로 고용 계획 인원을 합산했을 때 4,264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9.8%에 불과합니다. 투자 협약을 체결한 후에 정상 가동하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3, 4년 후에는 완전 고용이. 익산시는 2,6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금까지 210억 원의 입주기업 투자 유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 고용률은 52%,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일자리가 마련되지 않자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고 인구 감소의 여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실질적 고용 부분을 충분히 고려한 그런 분양 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효과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게 산업단지 분양과 기업 유치 효과가 고용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의 미투 사건을 그루밍 성범죄로 규정하고 전 유도 코치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코치 A씨가 신 씨를 성폭행한 뒤 좋아한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통제 아래 놓인 신 씨를 길들인 그루밍 범죄로 볼 수 있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해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전주 덕진구의 한 다가구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건물 3층과 4층에 있던 49살 이모 씨 등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방서 추산 2,900여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충전 중인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개월째 발표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던 전라북도의 미세먼지 연구 용역이 오는 15일 공개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북의 미세먼지 원인과 관리 대책을 찾기 위해 지난해까지 2억 8천만 원을 들여 마무리했지만 행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개가 늦어져 왔습니다.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공자 탄생 2570주년을 맞아 춘기 석전대제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향교에서 거행됐습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85호인 석전대제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에서 지내는 큰 제사를 가리킵니다. 후한 이그나시 오모로 주한 스페인 대사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전주를 찾았습니다. 모로 대사는 김승수 시장과 6월 스페인 문화주간 사업을 논의했으며 전주와 스페인 도시 간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기폭제가 된 고부봉기가 재현됩니다. 정읍시는 오는 15일 정읍시 이평면에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동학농민들이 1894년 2월 15일 고부 관할을 점령한 사건을 재현합니다. 순창 소방서가 내년 초 개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순창읍 119 안전센터 부지에 건립되는 순창 소방서에는 62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돼 내년 1월부터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전북은행 등 6개 지방은행 노사는 최근 과열된 은행 간 공공금고 유치 경쟁으로 지방은행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은행은 일부 시중은행이 과다한 출연금을 무기로 지방의 기초단체 금고까지 넘보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지자체 금고 지정 기준의 합리적인 개선과 과다 경쟁 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군산 사랑 상품권의 올해 발행 목표인 3천억 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산시는 올 들어 발생한 1천억 원의 상품권 가운데 800억 원어치가 판매됐다며 발행 규모를 연말까지 3천억 원으로 늘리고 모바일 쇼핑몰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전북 현안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관심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